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해 보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많은 이들이 후자를 선택하면서 그것이 미덕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착해 보이고 싶은 욕구야말로 당신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면 부자가 못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하고 인격적이면서도 거대한 자산을 일군 조용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남의 시선에 헌납하는 그 심리적 결함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남의 눈치만 보느라 가난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지독한 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이 착한 척의 저주를 깨부수지 못한다면 당신의 통장은 평생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비용으로 쓰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특히 20대와 30대에게 이 증상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SNS라는 거대한 비교 시장에서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트렌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친구가 제안한 해외여행을 거절하면 혹시라도 모임에서 소외될까봐 혹은 돈 때문에 쪼들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리하게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남들 다 아는 유행을 따라가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공간에 나를 노출하는 행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를 누릴 줄 아는 착실한 사회인임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부자들은 말합니다. 인정욕구는 자산 형성기의 가장 비싼 사치품이라고 말이죠. 남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 지출하는 그 10만원, 20만원이 복리를 만나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착해 보이려고 쓴 그 돈은 사실 당신의 미래 자산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판관리 비용이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실력이 없을 때 우리는 소비로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거절할 줄 모르는 좋은 선배야. 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세련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당신의 시드머니를 공중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이제 40대와 50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착해 보이려는 심리는 인맥 관리라는 이름으로 둔갑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야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원치 않는 경조사의 시간을 낭비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서거나 무리한 투자를 제안받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착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서 정작 본인의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허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 나중에 가족 전체를 경제적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십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야박하다는 소리,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모두 이 비판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지 못하면 결국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착해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을 죽음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공동체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 본능을 역행해야만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쓰고 남들과 똑같이 배려하고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해서는 결코 상위 1%의 자산과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을 동반합니다. 내가 절약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것이고 내가 투자를 공부할 때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겁을 줄 것이며 내가 모임에 나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변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이때 착해 보이려는 심리가 강한 사람은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평범한 가난의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내 자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 데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단칼에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 가치를 훼손하는 만남은 정중히 피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 못하면서도 우유부단합니다. 거절은 못하면서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체면 때문에 돈을 쓰고 나서는 밤잠을 설치며 후회합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입니까? 착해 보이려는 심리는 결국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내가 충분한 실력과 자산을 갖추면 굳이 착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그 실력이야말로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진짜 도구가 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무해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그저 약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남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며 올바른 것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순응하며 사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무력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독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쁨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등쳐먹는 나쁨이 아닙니다. 타인의 부당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서 오는 건강한 나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에 모인 친척들이 당신의 차가 작다고 혹은 왜 아직 집을 사지 않느냐고 은근히 무시할 때 당신이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다면 그들은 당신을 잠시 착하고 대견한 조카로 봐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노후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무시를 묵묵히 견디며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간다면 10년 뒤 당신은 그들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여전히 야박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현명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자본주의는 결과로 모든 과정을 증명합니다. 과정에서의 착한 척은 결국 결과에서의 비참함을 불러올 뿐입니다. 또한 착해 보이려는 심리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늦춥니다. 투자시장은 냉혹한 확률과 숫자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 척하는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정에 휘둘립니다. 지인이 추천한 확실치 않은 정보에 돈을 태우고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관계가 깰까봐 항의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이들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거절 공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선량함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냉철함과 인내심에만 보상할 뿐입니다. 부자들은 감정과 숫자를 완벽하게 분리합니다. 그들은 돈을 다룰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 순서를 뒤섞지 마십시오. 버는 단계에서는 차가워야 하고 쓰는 단계에서 비로소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주변의 기대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불가능한 꿈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누군가는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이 평범함의 궤도에서 벗어나 부의 궤도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말합니다. 고독은 부의 필수적인 동반자라고 말이죠. 착해 보이고 싶어서 군중 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군중의 평균 소득 이상을 벌 수 없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 성벽은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거절의 순간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더 착하게 살지 않았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더 나답게 살지 못했나, 왜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었나를 후회합니다.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해 보이느라 날려버린 수많은 기회비용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그중 얼마나 많은 돈이 순수하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쓰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지출되었습니까? 그 차액만큼이 바로 당신이 착해 보이려 지출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난이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단호해지십시오. 친구의 무의미한 술자리 제안에 지금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주변의 비아냥에는 미소로 화답하되 당신의 투자 원칙은 단 1원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3년, 5년, 10년을 버텨내십시오. 당신이 쌓아 올린 자산의 탑이 주변의 비난보다 높아지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향해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의 그 단단한 침묵과 절제를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부는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착해 보이려는 유치한 욕망을 제물로 바쳤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전리품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이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값싼 친절보다 훨씬 더 숭고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위대한 가치를 증명하고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오늘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타인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당신만의 부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결국 승리한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모든 과정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